시험 점수는 지금 니네가 처음이니까 점점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보통 애들은 이러면서 한 20점 오르거든?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차 함수가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번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한 점에서 만나면 두 식을 서로 갖다 놓고 판별식은 0이라고 푸는 것 같아. 왜냐면 실근의 개수가 하나니까 중분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쌤 지금 2항하는 중이고요. 판별식을 쓰고 있습니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16인가? 그럼 결국은 2-a 제곱하나 a-1을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a의 값을 합하라고 하네요. a가 한 녀석의 값은 6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합의 값은 4인 것 같고요. 네, 이걸 틀린 건 좀 그래. 이건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문제거든. 그 다음에 8번. 실수한 거죠? 해줘 아는 거죠? 네. 그리고 8번을 모른다고요? 8번은 2차 방정식에서 개수의 값이 실수란 말이 있으면 개수 ABC가 실수란 말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의 한 실근의 값이 이거면 다른 한 실근의 값은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두근을 알고 있는 거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C분의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두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두근의 합인 거 알아요? 그럼 두근의 합의값이 누군데? 네, 2분의 2여서 1인가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고백값이 A분의 C인가? 여기서 두근을 곱한 녀석의 값은 곱하면 분모는 4죠. 분자 두 개 곱하면 누군지 아나요? 아, 분자 두 개 곱하면 8이네. 그래서 두근의 고백값은 2가 되겠군요. 그럼 이것만 서로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A끼리 약분될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C분의 B죠. 오른쪽은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C분의 B의 값은 네, 이 문제가 요구한 건 두 가지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니? 그리고 한근의 값 이거면 I 앞에 보고 바뀐 녀석을 근이라고 하는 거 아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해주도 틀렸나요, 8번? 네. 학교 시험 볼 때는 안 틀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번. 9번은 x, y, g라고 하는 것들이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다음이 성립합니다.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성립한다고 하는 거 같거든? 그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한 녀석은 마이너스가 등장했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 그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나요? 아나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틀린 포인트가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거든? 자, 먼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이 마이너스가 달릴 때가 있어. 언제 마이너스가 달리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근데 a나 b의 값이 빵이어도 이건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나누기 한 건데 마이너스 달고 루트 b분의 a라고 선생님 썼거든? 어떨 때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b만 음수라는 얘기는 a의 값은 양수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a가 0이어도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서 a에는 0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의 등호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 기억하지 않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봐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혜주도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네.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한다는 얘기는 네 뇌가 그렇게 저장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말 그걸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실수를 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평생 연습할 때. x의 값이 어떻다고요? 네, x는 0보다 큰 것 같아요? y는 어떻다고요? 그 다음은 곱한 녀석을 그대로 썼다고요? 그러면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면은 안 되는 거잖아.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였을 때 z라는 값이 음수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z의 값 어떻다고요? 이 식 자체만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는 빼란 얘기군요. 이 문제는 0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알고 있을 때 문제 질문에 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내용 정리. 루트 a의 제곱의 값은 어떻게 쓰죠? 루트 a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a하고 똑같아요. a의 값이 0보다 같으면 a라고 얘기하고요.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는 거죠. 루트 a의 제곱과 절대값 a가 똑같습니다. 루트 a 제곱이나 절대값 a를 a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x-y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x-y는 양수야, 음수야? x-y는 양수인가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나요? x 플러스 z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대로 나갈 겁니다. 밤에 y-z의 부호는 음수인 것 같은데? 음수니까 나갈 때 y나 달아야 되지. 요거만 보고 바꿔주면 되겠다. 되셨죠? 그러면은 남는 녀석의 값은 y도 지워지고 z도 지워지기 때문에 2x만 남아요. 되셨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 포물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때 x의 값에 주어진 범위,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틀린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12번은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문제거든. 자, 이 함수의 그림은 어디로 블록이죠? 그럼 대칭축은 누구죠? 네. 해주도 지금 대칭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른다면 말씀해 주셔야지 설명해 드립니다. 알고 있어요? 대칭축의 값 2가 되면은 그림은 현재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림인데 다 그리지 마세요. 꼭지점 좌표 여기가 x인데 다 그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만 그리세요. 그럼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한 여기까지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이고 여기는 2를 대입한 값이네.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면서요. 그럼 2, 마이너스 5를 지나면 k값을 구할 수 있겠네? 2 대입하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k는? 네,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최대값이구만. 그럼 지금 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래. 16 빼기 1. 그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하고 1,1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포물선 아래를 블록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하는 모양입니다. 이 점 좌표가 1,1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c라고 2x-1을 똑같다고 놓게 되면 그때 x가 누구죠? 지금 이걸 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중학교 3학년 때 터득했어야 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자, 이때 x값이 누굴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서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y는 gx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fx하고 gx를 똑같다 놓게 되면 이 녀석에 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해인 x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두 식을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해는 이 교점 좌표의 x좌표가 해야 교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함수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에서 교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때 두 식을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해.
이것들은 교점의 x좌표입니다. 방정식의 해는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나 이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면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무작정 중3 때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풀었는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없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일이야. 두 그래프를 갖다 놓은 방정식은 근이 해가 교점의 x좌표입니다. 자, 지금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두 개 갖다 놨죠? 그럼 해가 누구라고요? 네, 1이 해라고요? 근데 1이 해인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 교점의 좌표 자체가 중근이겠네요? 그럼 이거 이항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식은 x-를 제곱해야 되겠네? 그래야 중근일 테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항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b인가? 근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a가 누구야? b는 누구예요? b에서 a를 빼세요. 자, 그 다음 풀어드릴 문제는 14. 네, 14번은 지금 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 자, 이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그럼 2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것 같거든? 아래 블록? 근데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직선이 있대. 이러면 포물선의 그림, 2차 함수의 그림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어요.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는 말은 선생님이 같다고 놓을 거거든? 이 같다고 놓은 x가 뭐라고? 두 식을 같다고 놨을 때 x가 뭐라고?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근데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게 실근이 없다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나요?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런 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지금 이항했고요. 판별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9 플러스 4k 플러스 1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라고 하는 색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습니다. 그러는 정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이 필요합니다. 얘가 아마 마이너스 3점 몇인 것 같은데? 그럼 k값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누구야? 네, 마이너스 4가 제일 큰 정수인 거죠? 마이너스 3.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면서 내용 정리도 같이 동시에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너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 직선에 대해서 수백 문제를 풀었을 거거든,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 수백 문제의 문제를 풀고 산수 계산하고 시험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교점의 x좌표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야. 왜 수백 문제를 풀었는데 머릿속에 그 내용 정리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헛공부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문제를 풀면은 많은 문제 푼 것만큼 그 내용 정리는 자기 머릿속에 온전하게 있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17번으로 갔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숫자의 제곱근 그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제곱에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그걸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면 이 두 개를 언급해야 되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수의 값을 제곱에 더한 게 0이면 둘 다 0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제 배울 때 발레라는 걸 배웠죠? 만약에 Z1이라고 하는 셋의 값은 Z1의 값은 1이라고 해볼까? Z2의 값은 i라고 해볼까? 이걸 제곱한 건 1, 이걸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해도 0이 나오잖아. 꼭 둘 다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달라요. 실수 AB라고 했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A도 빵, B도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였을 때는. 하지만 복소수였을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빵이라고 해서 A, B의 값이 모두 다 빵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발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소수인지 실수인지 조그맣게 한글로 좀 써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근데 그거를 관심 있게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잘못된 답을 고르게 됩니다. 그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부주의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i의 값들을 몇 개나 1 포함해서 지금 몇 개의 숫자를 더하는지 알아요? 개수가 몇 개야? 2020개. 2020개를 더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이 누군지 아나요? 첫 번째 건 i,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 세 번째 건, 네 번째 건. 이거 4개의 합은. 근데 i의 5승의 값이 i랑 똑같은 거 알아? i의 6승이 i의 제곱과 똑같은 것도 알아? i의 8승의 값 7승하고 i의 8승도 3승과 4승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는 모든 4개의 합의 값들은 다 빵인 거니? i들은 거듭제곱이 이웃한 4개가 빵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밑줄 친 값이 필요한 거잖아. 밑줄 친 값이 필요한 건데 i 1승부터 더하기 시작해도 빵이지만 i의 4승이 누구라고? 그러면 1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의 값은 아이고야 하나 빼먹었네. i의 4승 대신에 1이라고 쓴다면 이것도 빵이라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심지어 i의 4승 더하기 i의 5승 더하기 i의 6승 더하기 i의 7승의 값을 고려본다면 i의 4승, i의 5승, 6승, 7승인가요? 그럼 이웃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더한 녀석은 다 빵입니다. 4개가 빵입니다. 항상. 1이 포함되어서도 4개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씩 묶었을 때 정확히 2020개 있다고 2020개? 2020이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빵의 개수가 10개 있다는 얘기구만 단지. 짜투리는 남지 않습니다. 이건 참입니다. 그 다음에 Z하고 Z바를 곱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Z의 값은 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복소수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모르는 복소수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Z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가정하면서 A의 값은 실수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Z가 저 녀석이면 Z바의 값은 누구죠? 그럼 Z하고 Z바를 곱하면 누군지 혹시 아나요?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것 같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빵이면 AB의 값이 실수라면서요. 그럼 AB가 누구라고요? 네, AB가 실수면 제곱에 더한 녀석이 0이면 AB는 0인 거죠? 그래서 AB가 동시에 0이면 Z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이건 참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녀석은 미음으로 갔습니다.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두 개의 숫자가 항상 실수입니다.
요게 어렵네, 요게. 왜냐면 저 녀석은 산수를 다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애들은 저 산수를 할 동안에 지치거나 산수의 성의가 없거나 끈기가 없으면 하다가 그냥 아이씨 어떡해 라고 포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별것도 없는데. z분의 1 더하기 z 바분의 1의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지금 a 플러스 bi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bi분의 1인가요? 이 값이 실수였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이 값이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통분부터 할까? 통분할 줄 알잖아. 통분은 분모 두 개 곱해야 되죠. 분모 두 개 곱한 게 누구죠? 통분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bi를 곱했고 통분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i를 곱했잖아. 더했습니다. 누가 남죠? i가 없네? i가 없으면 이건 실수인 거 맞아? 이건 무조건 실수네. 이거는 a, b가 뭐가 되는지 무조건 실수인 거네. 두 번째, 자, 이 녀석의 값은 z 더하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z바인가요? z하고 z바 더하면 누구야? 그럼 2를 제곱한 건 실수겠다. z하고 z바 두 개를 곱한 건 누구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도 i가 하나도 없지 않아? i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수? 둘 다 모두 실수인 건 참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조금 찝찝한 구성이 없잖아 있어. 이 문제는 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거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에서 뒤에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z의 값은 빵이 아니다 라고 써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래야지 전혀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문제거든? 근데 a가 빵이고 b가 빵이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돼. 그래 분모가 빵이니까. 그래서 z에 해당하는 a, b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는 녀석인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출제할 때 이 조건을 빼먹은 것 같아. 실수로. 하지만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이 가장 최근에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모르죠? 완전 제곱식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설명을 듣고 나면은 다음에는 우리 지원이도 잘하겠죠? 그럼 해주는 맞았나요? 맞았다고? 네. 지금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x의 3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값이 rx라고 하는 나머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2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 1차 이하의 당식이 나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1을 대입했습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아니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네요. A, B 두 개의 알파벳 중에서 A가 앞에 거고 B가 뒤에 거죠? 뒤에 있는 알파벳은 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네, B는 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A는 하고 써준 적이 없거든?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이런 걸 대입하게 되면 A로 묶어주면 X-1인가? 그래서 X-1이라고 쓰려고 지금. 첫 번째는 X-1 곱하기 이게 30승이네? 이 공식은 개념센 수학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건 X-1 두 개, QX. A 곱하기 X-1이 있습니다. 근데 X-를 하나씩 지우면 이거라고 여기다 1 대입하려고 왼쪽은 1 대입하면 누구죠? 30. 네, 왼쪽은 1 대입하면 30이죠. 그래서 B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나머지한테 빵 대입했으니까 B 구하는 거지? 다음엔 맞추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으로 왔습니다. 19번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베타의 값은 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수의 값이 실수라고 얘기했니?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의 값이 베타가 한 근이면 허수인 베타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복소수도 근이라고요? 아까 앞에서 했잖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가 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가 근이라고? 개수의 값이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는 것도 근입니다. 베타의 값이 허수인 베타의 값이 근이면 다른 한 근의 값은 베타의 켤레복소수입니다. 이 둘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쓰고 베타라고 쓰면 헷갈릴까봐 쌤이 아이씨 안 헷갈리겠지? 이 값은 실수라면서요. 만약에 베타라고 하는 값을 여긴 지금 A, B, C를 사용했네? 베타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베타의 값을 P 플러스 QI라고 쓰려고요. 된 거 맞아요? 그 알파의 값은 누구겠어요? 이건가? 근데 이 두 개가 근이라면서요. 두 개가 알파, 베타의 근인데 알파 제곱분의 베타의 값이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래서 난 지금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의 값을 구하려고요. 그럼 분모의 값은? 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베타의 값은 P 플러스 QI? 맞게 썼나? 된 거 맞죠? 그런데 알파분의 베타가 필요하다고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베타의 값이면 지금 이 값은 실수라고? 필요한 녀석은 알파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면은 P 마이너스 QI분의 P 플러스 QI? 거기다 I를 곱했습니다. 지금 이 값이 실수라고? 근데 이 값이 누구냐고? 이거 세 번 곱하면 누구냐고? 이게 실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겠다. 분모의 값이 I가 들어있니? 분자도 I가 있나요? 셈이 P 플러스 QI라고 하는 녀석에 제곱을 곱하려고 하거든? 그럼 분모가 누구죠? P 제곱. 이게 분모인가? 분자의 값은 누가 되는지 알아? P 제곱. 아니다. 쌤 잘못했다. 이건 P 플러스 QI를 세 번 곱한 거지. 이거 맞아요. P 세제곱. 얘는 조심해야 되겠다. 3P 곱하기 QI 제곱이야? QI 제곱하면 마이너스 Q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P Q 제곱인가? 상수항이 누구야? Q 제곱. 마이너스 Q. 맞습니다. I의 상승이 마이너스 I니까. 근데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실수. I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I가 있으면 허수니까. 근데 밑줄 친 녀석의 값은 I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Q로 묶었으면 P 제곱.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1이 아닌 것 같은데? q 하나로 묶었으니까. 삼성이 나오려면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실수. 이 값이 빵이 돼야지 지워지고 i가 없으니까 실수인 건가요? 이게 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의 값이 q의 값이 빵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q가 빵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이 없음. q가 빵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q가 빵이 되면은 베타의 값이 허술한 조건의 모순이군요. 베타는 허술하고 있는데 q의 값이 빵이면 이건 실수돼 버리잖아. p만 나오니까. 이거 맞아요? 그래서 베타의 값은 빵, q의 값은 빵이 될 수 없어. q가 빵 돼버리면 이 조건의 모순이니까. 그렇다면 나온 녀석의 값은 3p제곱과 q제곱이 똑같아? 결론은 q제곱과 3p제곱이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알파분의 베타의 값을 구한다면 i까지 곱한 다음에 세 번 곱하라고? 아이고야. 그거의 값을 구하세요. 나 이거 구해서 삼성을 해야 되거든? q의 값은 3p제곱이었죠. 아직 산수는 여기서 이렇게 산수하겠습니다. p 플러스 qi를 분자분모에 곱하려고 하거든? 분모의 값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인가? 분자에 있는 값은 p 플러스 qi를 제곱한 다음에 i까지 곱해야 되지. 된 거 맞아요? 거기다 가운데 EPQI도 있나? 나 지금 뭘 쓴 거야? 내가 맞게 썼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 i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EPQ? 이 앞에 거랑 곱하게 되면은 이건가? 근데 이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3승하라고 했다고? 근데 우린 Q제곱이 3P제곱인 거 알죠? 분모의 값은 3P제곱 대입했더니 P제곱에서 3P제곱을 뺐더니 앞에는 PQ가 필요하죠. PQ의 값이 문제다. PQ가 어떻게 처리하냐? Q의 값이 루트 3P? Q제곱과 3P제곱이 똑같으니까 Q는 루트 3P? Q한테 루트 3P를 대입하면 근데 부호를 알고 있나? 부호가 없네. 누가 나오든 상관없나 봐. Q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루트 3P여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Q한테 플러스 루트 3P만 대입해볼게. 루트 3P만 대입하면은 P제곱이 약분했습니다. 비. P제곱은 지워진다며. 2로만 P제곱으로 나누기 했고요. 2로도 나누기 했습니다. 된 거 맞나? 근데 이걸 몇 번 곱하라고? 제곱. 아이고야 끝까지 괴롭히네.
세번 곱한 값을 구하세요. 세 번 곱하지 뭐. 내가 구할 거는 알파분의 베타 i의 값을 세 번 곱했으면 좋겠는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를 세 번 곱하라고? 첨 두 개 곱하면 2분의 3 더하기 i제곱 3 마이너스 1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플러스 2루트 3i라고요? 약분했습니다. 아, 더 곱해야 되지? 이 값 2로 약분했더니 이거 산수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랑 곱하고 있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습니다. 루트 3i하고 마이너스 i를 먼저 곱했습니다. 루트 3i랑 마이너스 i를 먼저 곱했습니다. 자, 이제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 곱했고요. 아직 안 곱한 게 누구지? 1하고 마이너스 i랑 곱했나? 이거 지워져요? 그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인가? 근데 문제가 이게 3승까지 한 건데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그 값을 구하세요. 값이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지? 아이씨 큰일 났다. 쌤 지금 이제 뇌정지 상태인데 산수가 왜 자꾸 틀리냐? 산수가 틀리면 안 되는데 어디 보자. i를 구하면 플러스 이걸 잘못했네. 이걸 잘못했다.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곱하면 양수값만 나와야 되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걸 잘못해서 지금. 다시 산수.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3i랑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4i네. 그럼 i만 남나요? 답이 마이너스 i가 답이네요. 네. 산수어 복잡해서 산수를 자꾸 틀렸네요. 왜 짐을 싸고 난리죠?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 자, 20번으로 갔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답을 만족합니다. fx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이 어이구야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fx 플러스 a를 x-2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마이너스 9가 되게끔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몇 차식이야? 오른쪽에 4차식? 네. 그럼 왼쪽도 4차식 나와야 되잖아. 그럼 fx는 몇 차식이야? fx의 2차인데 최고창 계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뭘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음수값만 나온다고? 그럼 최고창 계수가 음수지 않을까? 뭘 대입하든지 간에 다 y좌표 음수가 나오려면 위로 블록이었을 때 모든 걸 대입해도 모든 x를 대입해도 다 음수값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언젠가 올라가서 양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었을 때 이걸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블록이 되려면 최고창에서 음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수학은 똑같은 게 나오면 치환한다고요? fx-1의 값을 제곱한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 치환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이건가?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fx-1은 누굴까요? x 플러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라고 쓴 것 같은데? x제곱 뇌 사고가 왜 복합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기 설명하면서 시작했잖아,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설명할 때? 누가? 제곱차 그러면 지금 fx-는 누굴까? 최고 참계수 음수고 제곱했을 때는 이게 나와야 된다네. 이거 제곱해도 이거 나오잖아. 이런 거 맞으세요? 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f라는 식을 x-로 나누게 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는 a를 다 구하라고? 그럼 문제 요구한 거 지금 뭘 요구한 거야? f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a를 구하라는 얘기군요. 이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게 누군지 x를 구해볼까? 이항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인가? 이게 빵 나와야 되잖아.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 직접 대입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자, 선생님은 누굴 대입하려고 하냐면 3 플러스 a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3 플러스 a를 대입하면 왼쪽이 2 플러스 a 맞아요? 네. 3 플러스 a를 대입하고 있는 중이거든? 네, 그러네요. 이 값이 뭐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9는 지워버리고 이항해줄까? 그때 a 값들 뭘 구하래? 여기서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야? 네, 뒤로 갈수록 문제 어려워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입센 수학을 중간까지만 풀어야 했니, 우리가? 그러면은 끝까지 다 풀을 수 있나요? 그건 좀 얇았어 어? 그건 수요일까지. 문제입센 수학을 끝내올 수 있나요? 아닌가요? 오늘 숙제 없습니다. 시험지 드린 것만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잘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자, 수아 T. 집에 한 달 동안 불 네.